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법인세 배분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진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렇게 회계상 이익에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득금액이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납부세액이 만들어지는데 이 납부세액을 그대로 차변 쪽에 대변 쪽의 납부세액을 차변 쪽에 그대로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조정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정사항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무조정 반영 전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을 만들어주자라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법인세 배분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정사항이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금액, 세무조정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세무조정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회계와 세법 간에 소득금액을 유보시켜서 일시적 조정하는 게 있고 회계와 세법 간에 금액을 조정하는 영구적 차이 조정이 있는데 이 일시적 차이 조정만이 법인세 기간 간 배분액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개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가를 1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요.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거. 자,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점 하나 찍어 놓으시면 돼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 즉 세무조정 사항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 마이너스 유보 처분되는 소득이 있어요. 현재 마이너스 유보 처분되고 조금 떼가지고 요게 나중에 뭐로 추인되는 경우가 있다.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유보로 부인되고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 물론 마이너스 유보는 현재고요. 플러스 유보는 나중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유보 손금 혹은 입금 불산입, 나중에 플러스 유보 입금 혹은 손금 불산입으로 추인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 유보 곱하기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유보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세율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 효과를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플러스 유보에다가 나중에 뭐가 곱해지는 겁니까? 미래에 세율이 곱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 유보 곱하기 세율한 것만큼 지금 당장 이 회사가 세금을 뭐 하게 돼? 요거를 굳이 말한다면 덜 낸 세금이에요. 지금 당장은 소득금액이 줄어들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 회계상의 이익보다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소득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곱하기 세율한 것만큼 덜 낸 세금 효과가 발생하게 돼. 하지만 이건 지금은 덜 냈지만 나중에 이게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요거 살짝 복사해가지고요. 갖다 붙이겠습니다. 붙이면 나중에 덜 낸 세금에 세금을 더 내게 돼요. 조금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낸 세금이지만 더 낼 세금 효과가 발생하게 돼.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유보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지만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 더 낼 자라고 보이세요? 요거 낼 자입니다. 아이고 다 지워졌네. 더 낼 세금. 요 효과를 재무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효과를 미래 가산할 일시적 차이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라고 해서 요걸 재무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연법인세 부채 효과다라고 불러요. 왜?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기 때문에 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플러스로 추인되면서 더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고 부채다라고 부르는 거고 단기에 더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연된 법인세 관련 부채 효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효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고 이런 효과를 재무회계에서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하는 기간 간 배분이다라고 불러요. 여기 또 기간 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시기를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공부하시는 세무조정 사항들. 세법 공부하셨죠? 세법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무조정 사항이거든요. 미수이자. 재무회계는 미수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이 미수이자가 확정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연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입금에서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 나중에 뭐라는 겁니까? 입금사 유보로 추인시켜버리거든요. 세율 곱합에서 뭐가 나오는 거고 이연법에서 부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사례 별표 치겠습니다. 미수이자 법인세 효과 시험 문제 세무조정 사항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법을 공부하셔야 돼. 세법에서 이 미수이자 세무조정을 마이너스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플러스로 뭐한다? 가산시킨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이연법 부채 개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할부거래에 따른 매출 수익. 그러니까 법인세 회계 문제를 할 때는 세법의 세무조정 개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어려운 세무조정 가지고 재무회계 시험을 내지 않아. 세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세무조정 사항들 있죠? 요즘 제가 별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부 수익도
세법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거든요. 하지만 재무회계는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는 시점에 인식했는데 세법이 나중에 수익을 인식해줘서 뭐 또 뭐가 발생한다. 입금을 세는 마이너스 뭐가 발생하고 나중에 플러스 뭐가 발생하면서 세율 곱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입법 부채 효과고요. 요거 시험에 잘 안 나와. 환산이익 잘 안 나오고요. 요것도 중간에 잘 나옵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자, 재무회계는 FVPL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평가이익을 인식하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이 평가이익이란 게 미실현이익이고 나중에 평가이익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이익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걸 확정된 이익이다라고 바라보려면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 아니, 돈도 안 다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확정 이익을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익불 마이너스 보 처리하고 나중에 매각될 때 입금률로 추인시켜서 똑같이 이자 수익, 매출 수익, 평가이익처럼 나중에 미래세율 곱해가지고 이연법에서 부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 패턴 되는 게 조세특례법상 준비금이 있고 일시상당 충당금의 전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세 가지 적어드린 거 환산이익, 준비금 전입, 일시상각 총당금 전입은 세법에서도 좀 어려운 세무 조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요거 가지고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거 세 가지 개념만 지금은 마이너스 이고 나중에 뭐 플러스가 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이연법에서 부채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 금액이 회수나 결제된 미래 회계 기간의 과세 소득 결정 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 차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국제회계 기준에 근거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정의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은 마이너스 유보가 되고 나중에 플러스 유보가 돼가지고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연법 부채를 인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적어놓은 거 보도록 하시죠. 자, 예를 들어 X1년과 X2년의 회계이익이 모두 1,000원이며 법인세율은 30%, X1년 현재 미수이자의 회계상 장부 금액은 200원이다. 세무기준액은 0원인 것으로 가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회계에는 미수이자를 인식했지만 세법은 요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미수이자는 그 다음 연도 현금 회수가 되면서 회수였다라고 돼 있고 회계와 세법 간의 기속 시기 차이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네. 회계에서는 미수이자 수익을 인식했지만 세법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와 세법 간에 즉 회계는 200, 0, 세법은 0, 200.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입금 산입 유보로 추인시킨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거를 재무회계에서 어떻게 법인세 배분 해결해 줄 것인가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사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뭐예요? 제시된 자료는 X1년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얘기하면서 기본 회계액은 제가 얼마로 제시했습니까? 1,000원이다라고 제시했고 1,000원이라는 금액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수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그냥 지금 개념 잡는 겁니다. 개념을 잡아놓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왁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왁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개념용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회계상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 세전 이익입니다. 이게 어디에 반영되는 겁니까? 이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숫자예요. 손익계산 회계이익 1,000원이라고 돼 있고 이 1,000원이라는 금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미수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무송 과정을 거쳐서 입금불산인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미수이자가 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미수이자가 부인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게 입금불산인 마이너스 유보로 200 처리가 돼. 세무송 제가 안 적을게요. 적어야 되는 건가? 네, 여기다가 적을게.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 요게 세무조정이 어떻게 조정된다?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라는 항목으로 조정이 돼요. 여러분 세법 공부하시면 세법은 마이너스 유보를 세모 치죠? 네, 재무회계에서는 세모 안 치고 그냥 이렇게 부호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돼가지고 이게 세법상 이게 신고서상 금액이죠? 법인세 신고서상 의 금액으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800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세금을 덜 내게 돼. 곱하기 세율 해볼게요. 곱하기 세율 30%라고 했죠? 그럼 이 회사가 부담하는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은 800과 30%니까 얼마? 240이죠. 아무런 조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당기 법인세 부채 240을 그대로 법인세 비용 인식하게 되면 이게 두 가지가 안 맞거든요. 이놈이 나중에 뭐가 된다?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면서 반대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곱하기 뭘 해준다? 세율 30%를 해주는 거예요. 세율 30%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 2, 6, 60. 즉 60이란 세금을 이 회사가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가지고 덜 내게 되었지만 나중에 어차피 더 내야 되는 거거든. 요 60을 재무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지금 내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내는 거니까 요거를 이법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가산됐고 나중에 세액이 뭐한다?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면서 뭐 칸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무슨 금액? 소득금액이 200이 줄어들었지만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나중에 세액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요거 이건 아닌데 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였죠? 그럼 오는 거꾸로 과정에서 뭘 더하면 되는 겁니까? 플러스 5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봅니다. 갔다가 오는 과정을 거치면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가 지금 뭐 법인세 비용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내면 이 법인세 비용은 뭘 반영하기 전에 금액이에요. 세법상의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에 순수 발생주로 만들어진 법인세 비용. 자 240 플러스 60이죠? 가면서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비용 300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돼. 여기다가도 그럼 무슨 주의 개념? 발생주의 개념. 여기다가도 무슨 주의 개념? 발생주의 개념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이거 두 가지 빼가지고 204의 손익계산서상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렵지 않아. 당기순이익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70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오는 과정 거쳐서 올바른 손익계산상에 발생주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개념이다라는 거야. 여기다 제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다라고 적진 않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적을 필요는 없어. 이건 뭐 결과물이니까.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 요거를 법인세 배분회계인데 그 법인세 배분회계 중에 여기 기간을 바꿔주는 거니까 기간간 배분회계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분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1번 당기 법인세 부채가 240이 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지만 얘가 나중에 플러스가 되면서 내년에 세금 더 낼 금액이 얼마가 있다? 60이 있다. 이연 법인세 부채라고 돼 있죠? 더 낼 세금이에요. 그럼 당기에 낼 세금 240과 내년에 더 낼 세금 60을 반영해서 회계상의 의무가 300이 발생했으니까 법인세 비용도 얼마로 가는 겁니까? 30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맞춰주는 거예요? 세법상 세율도 확정주의 세율도 30%고 발생주 세율도 몇 프로다? 30%다라고 맞춰주는 거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요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물론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안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 쉽잖아 이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 30% 30% 맞춰주는 거다. 따라고 해서요. 이렇게 해서 법인세 비용 만들어주고 당해년도에 낼 세금 240 나중에 추인될 때 낼 세금 60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30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정확히 지금 몇 프로가 딱 만족하고 있습니까? 요거만 적어놓을까요? 정확히 몇 프로가 만족하고 있다? 딱 30%의 법인세율이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참고 목적으로 그 다음 연도 회계상익은 똑같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이라고 했어. 요건 제가 칠판 안 쓰고요. 그냥 여기 스크린에서 보여드릴게. 회계상이 1000인데 앞에서 적었던 여기 이자 수익 부인된 금액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마이너스 200이 요게 나중에 뭐로 추인되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적어드릴게.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적을게요. 아이고 보라색이. 요거를 재무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재무회계가 아니라 세법에서는 입금산입 플러스 유보로 앞에가 부인 개념이라 여기 뭐라고 부른다? 추가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추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1000에다가 200 반영해서 세법상 소득금액 신고수상계 금액 얼마? 120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고 곱하기 30%에서 납부세금은 얼마예요? 360이죠. 그럼 1번 360. 하지만 이걸 몽땅 다 법인세 비용 가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중간에 조정한 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세율 30% 곱해버리는 거고요. 가면서 플러스였죠? 그럼 오면서 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위에가 입법부채의 인식이었다라면 증가였다라면 밑에는 그럼 입법부채 뭐가 되는 겁니까? 소멸이 되는 거라고. 소멸이니까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소멸이니까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여기 차변 쪽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기 법인세 부채 360이지만 전년도에 넘어온 이연 법인세 부채 사라지는 게 얼마가 있다? 60이 있다. 그럼 마이너스에서 법인세 비용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300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 뭐 적어 놓으시면 돼? 발생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 여기도 발생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발생주의 개념의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져서 몇 프로가? 30%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여기도 적어 놓으시면 돼. 딱 몇 프로예요? 30%. 이게 법인세 배분액의 목적이에요. 그냥 360을 다 비용 잡지 말고 추인되는 거 반영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차액을 얼마 만들어내는 겁니까? 300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럼 여기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당기 법인세 부채는 낼 게 얼마가 있다? 360이 있다.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 내년에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소멸했으니까 이제 0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올바른 금액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무슨 패턴들? 지금은 마이너스 나중에 플러스 소득금액이 가산되는 거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다 곱하기 세율하면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소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요 패턴 하나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기간 간 배분.
요거는 세율을 고려하기 전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세율까지 고려해버리면 법인세 기간간 배분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적어드리면 되는 건가요? 앞에 필기했던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적어드리면 되겠죠. 요거를 제가 똑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하고 얘들은 무슨 세무조정이에요? 플러스 유보로 발생하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로 발생하고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뭐로 추인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소득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플러스 유보에다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세율을 하면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여기다가도 곱하기 제가 세율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볼 때는 당기세액으로 본다라면 더 낸 세금이죠. 즉 현재형으로 얘기한다라면 지금 더 낸 세금. 하지만 자산부채란 게 미래형이잖아. 자산은 미래의 플러스 효과고 부채는 미래의 마이너스 효과인데 현금 흐름으로 볼 때요. 그럼 지금은 더 낸 세금이지만 나중엔 이게 무슨 세금이 되는 거예요? 덜 낼 미래형으로 볼 때는 덜 낼 세금인 거니까 미래 시제로 본다면 이게 무슨 효과다?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 플러스 효익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산.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똑같이 매칭해가지고 적어드릴게. 이쪽에다간 제가 입법부채 효과다라고 적어드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간 뭐라고 적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연된 법인세가 입법 자산 효과다라고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올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이 추인되면서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 법인세와 관련 자산인 거고 지금 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덜 내는 거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연대 법인세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사례 보세요. 세법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례고요. 아주 어려운 세무조정 이런 거 안 나와. 아주 쉬운 세무조정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요거 별표 1개 잘 나오는 거예요.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세법에서 대손세무조정 공부하셨죠? 예, 회계에서 생각하는 대손상각비랑 세법에서 생각하는 대손상각비를 가지고 본다라면 회계는 대손상각비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비용 다 잡아주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일정한 한도 내 금액만 잡아주게 돼. 왜냐하면 이 대손이란 게 아주 확정된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유보가 발생하게 되고 자 플러스 유보. 그럼 이게 나중에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거든. 그럼 나중에 추인되는 거니까 곱하기 세율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미래 시제로 얘기해서 입법자손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환산 손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잘 나오는 거 재고평가 손실도 시험은 잘 나와. 역시 재고평가 손실도 발생 개념이지 확정된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손금물산이 플러스 유보가 발생하고 나중에 손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래세율 곱해서 세금 줄어드는 거니까 뭐라고 부른다? 입법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잘 나와요. 요것도 유형상 감가상각 한도초과 이것도 세법의 중요한 세무조정이죠. 감가상각비를 너무나 많이 인식하게 되면 손금불산이 유보가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손금산이 마이너스로 추인시켜가지고 입법자손 효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확정급여 부채 퇴직금 한도초과 요것도 제가 별표할게요. 이것도 잘 나오는 거야. 왜냐면 세법에서 워낙 중요한 세무조정이잖아. 퇴총 한도초과. 그럼 이것도 뭡니까? 손금불산 유보를 하고 나중에 뭐 손금산이 마이너스로 추인되는 거고 이것도 무슨 효과? 입법자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손실충당부채도 잘 나와. 이거 가만히 있어봐. 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하나 빼고 다 별표했는데 손실충당부채가 뭐죠? 이것도 일종의 미지급이거든요. 미지급 관련 부채. 확정된 게 아니라 발생한 걸 예상하는 거거든. 아직 돈은 안 나갔잖아. 세법에서 이것도 이 대손상각비, 재고평가손실, 감가상각비처럼 퇴직급여처럼 손금불산 유보를 하고 나중에 손금산이 마이너스로 추인시켜버리거든요. 미래세율 곱해가지고 또 무슨 효과다? 입법자산 효과예요. 자, 그럼 위에 올라가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 용어 정해 주시겠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 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 기간의 과세 소득 결정 시 미래 과세 소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차감되는 일시적 차이라는 거죠. 지금은 가산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미래에 뭐가 된다? 차감된다. 그럼 그걸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입법자산 효과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례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사례 지금 제가 미지급이자 가지고 적었거든요. 충당부채 가치 미지급이자. 이 미지급 이자의 장부 금액을 세법에서 0으로 본다. 발생한 미지급 이자를 세법은 확정되지 않은 거로 봐서 어떻게 세무조정하는 겁니까?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기본 회계이익은 1000이고요. 패턴을 보시죠. 그 200만 가지고 본다면 회계에서는 200의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고려했지만 세법은 나중에 돈 나갈 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무조정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세무조정이에요?
손금 불산입 유보세무 조정이 들어가고 나중에 뭐로 손금 산입으로 추인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차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이렇게 제가 개념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반대 패턴이죠. 이쪽에 제가 뭐 적어 드릴 거고요.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이다라고 적어 드릴게요. 메인은 여기예요. 법인세 신고서가 아니라 메인은 여기가 주인공이라고. 손익계산서상. 자, 발생주의 법인세 차감전이익 회계이익이 얼마라고 그냥 제가 제시를 했습니까? 1000이다 라고 제시를 했죠. 손익계산서상. 하지만 여기서 뭐가 부인됐어요? 미지급 이자가 부인됐어. 그거를 뭐가 부인됐다? 소득금액에서 제가 지금 조정을 했죠. 소득금액에서 200이 손금불산 유보로 조정됐고, 이렇게 하면 법인세법 신고서상, 법인세 신고서상 이 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얼마예요? 1200이 되기 때문에 요 플러스 100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더 내는 거라고. 얼마 더 내는 겁니까? 곱하기 세율 30%라고 가정했죠? 자, 그럼 납부세액은 360이 만들어져서 요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낸 효과가 발생했어. 자, 그리고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제가 법인세 비용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납부세 360을 몽땅 다 법인세 비용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납부세 360을 몽땅 다 법인세 비용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회계이익과 과세 속에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더 낸 세금이 나중에 덜 낼 세금 효과가 발생한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곱하기 세율 30%라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만들어져? 60이 만들어지고, 가면서 무슨 보호였습니까? 플러스 보호였으니까 오면서 무슨 보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보호, 마이너스 보호가 만들어지는 거고, 보호는 마이너스. 그럼 이거를 이제 계정값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업자산이 발생했다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은 플러스 200이지만 나중에 마이너스 200이 돼버리면서 납부세액을 나중에 줄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효익기준자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는 계정값만 적어주고, 이거라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360 빼기 60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0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발생주의 개념으로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70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발생주의 회계이익에 대응하는 발생주의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진 거라고. 확정주의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럼 분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1번. 대변 쪽에 단기법인세 부채가 있지만 나중에 덜 낼 세금 얼마가 발생했다? 60이 발생했으니까 법인세 비용은 얼마만 적어준다? 300만 적어주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은 맨 마지막에 차익으로. 왜?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본의 변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부채가 증가했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순부채가 얼마 증가한 거예요? 300 증가한 거를 자본의 감소로 비용 처리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이 보고기간 말에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죠.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 여러분 시험 문제 뭐 물어보는 거야?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법인세 비용.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 정확히 몇 프로가 만족되고 있습니까? 발생주의 개념으로도 딱 30%가 만족되고 있죠. 따로 쓰겠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는 제가 이거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똑같이 제가 회계액 얼마로 가정했어? 1000으로 가정했죠? 하지만 저 위에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가 부인된 금액이, 이걸 내가 여기다 안 적었구나. 여기다 또 한 번 제가 적어드리면, 손금 불산입, 요건 패턴이 뭐예요? 플러스 유보로 이자 비용이 부인됐고요. 요게 그 다음 연도에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 어떻게 추인되는 겁니까? 손금 산입, 제가 산입은 안 적었죠? 오케이.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뭐가 되는 겁니까? 추인되는 거라고. 그럼 회계상의 이익은 1000이지만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은 800이 되고 곱하기 30%하면 뭐예요? 납부세 240.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기법인세 부채 240. 요거를 다 법인세 비용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전년도에 넘어온 소득금액 추인되는 것들이 세율 곱하면, 자, 가면서 마이너스였죠? 오면서 보호가 뭐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인식했던 여기 위에 입업자산 증가가 입업자산이 뭐가 되는 거야? 감소가 되면서 240 플러스 60 해서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 300. 여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적어주면 돼? 발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라. 그럼 당기순이익도 얼마가 발생한다? 700이 발생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계로 따라간다면 1번 단기법인세 부채의 증가, 납부세액은 240원이지만 전년도에 잡았던 덜 낼 세금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연법인세 자산의 감소. 1번, 2번이 3번 뭐로 넘어가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으로 넘어가고, 시험 문제는 여기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고기간 말 X2년도 말엔 단기법인세 부채는 240이 남아있는 거고, 이연법인세 자산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여러분 몇 프로 하면 되는 거예요? 30% 하면 되겠죠. 가끔 어떤 거 물어본 친구들이 있냐면, 기초재무상태표에 여기 단기법인세 부채가 있었잖아. 그런데 기말재무상태표는 단기법인세 부채가 얼마예요? 240. 그건 뭐냐?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초재무상태표 단기법인세 부채는 X2년도 3월 31일 날 단기법인세 부채를 몽땅 다 뭐로 낸다? 현금으로 내거든요. 현금으로 내. 그러니까 기초단기법인세 부채는 기말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건 새로운 단기법인세 부채로 그 다음 년도 3월 30일 낼 세금을 240부채로 적어주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 다 뭐죠? 30%씩 30%씩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패턴을 말씀드린 겁니까? 이 패턴을 말씀드린 거죠. 어디 있죠? 네, 이 패턴. 자, 지금은 입금, 나중에 손금. 그 다음에 지금은 손금, 나중에 입금. 요거에 대해서 법인세 기간간 매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걸 말씀드려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영구적 차이라고 불러. 영구적 차이는 지금 입금, 손금이 되지만 나중에 추인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회계할 세법 간에 시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이 영구적 차이는 거의 대부분들 일종의 벌금 효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법 가지고 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법 가지고 기업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게 돼. 어떤 거? 여러분 세법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영구적 차이 세무조정이 접대비 시부인이거든요. 접대비가 뭐야? 회계는 접대 목적으로 돈을 쓰면 다 비용으로 간주하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자 국가 정책상 과도한 접대비가 들어가는 게 국가 정책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법에 설정하고 있는 접대비 한도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 넘어가는 건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접대비가 한도가 넘어가면서 세금 부담하게 되면 어차피 이 회사가 뭐처럼 내는 겁니까? 세금을 벌금처럼 내게 되는 그냥 NI 손실 비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접대비 한도 초과도 있고 기부금 한도 초과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벌금들 진짜 벌금들 벌금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거로 3번에 제가 적어드리려고 하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구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배분이다 라고 적어드린 거야. 영구적 차이는 이런 것들이에요. 당해년도에 손금 불산입이 발생하게 돼. 손금 불산입이. 예, 손금 불산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손금 불산입이 유보 처분되는 게 아니라 뭐 처분되는 겁니까? 그냥 유보 이외에 기타 처분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타 사유출도 있고 뭐 상여도 있고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금 불산입 유보가 아닌 기타 처분되는 것들 요거는 다음 년도에 추인 효과가 있다 다음 년도에 추인 효과가 없다. 부호는 뭐죠? 손금 불산입이니까 아이고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부호는 뭐예요? 땡땡 플러스 당해년도엔 분명히 세금을 뭐 하는 겁니까? 더 낸 세금 효과가 발생하죠. 하지만 이게 그 다음 연도에 추인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낸 세금은 존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덜 낼 세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낸 세금 자체가 즉시 비용이에요. 자, 용어정의 줄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공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구적 차이들, 즉 사회 유출되는 것들, 유보가 아닌 소득.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접대비 시부인. 당연히 손금불산 사유출이 발생했지만 이걸 제가 위에 기타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유보가 아닌 기타 소득. 나중에 반대조정 있다 없다? 없다. 이연된 법인세는 없고 단기법인세 부채 더 부담하는 거 그런 개념이고요. 또 이것도 잘 나와.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도 일정 금액 넘어서게 되면 역시 손금 불산입 접대비랑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돼. 세금 더 내는 세금만 있지 덜 내는 세금은 없다. 그 다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이건 이제 손금불산입이 아니라 뭐다? 입금불산입의 부호가. 그러니까 손금불산입은 부호가 플러스지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뭐예요? 회계상으로 수익을 인식했지만 세법에서 뭐 하겠다? 이거 비과세하겠다. 그럼 개념적으로 뭐예요? 입금불산입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 이것도 그럼 세금을 요거는 위에 거는 더 내는 거지만 밑에 건 덜 내는 거거든요. 입금불산입이니까 덜 내는 걸 즉시 회계사 이거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요것 때문에 세금 더 내는 건 비용으로 보는 거고 요것 때문에 세금 덜 내는 건 비용의 취소로 보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면 좀 그렇죠? 올라갑니다. 영구적 차이는 회계와 세법 간의 소득금액 차이가 미래로 이연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더 내고 덜 내고 끝 이런 것들이에요. 영구적 차이는 해당 차이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단기법인세와 뭐만 조정한다?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그냥 배분해버려요. 벌금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시적 차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기간 기속 차이고 다시 한번 적어드렸죠? 영구적 차이는 조세 정책 목적상에서 발생한 인식에 대한 금액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또 한 번 적어드렸어. 이것도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뭐 하면 돼? 밑에 사례 보시면 돼. 조금 삐뚤어져가지고요. 빤듯하다 할게요. 자, 그럼 올라가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보세요. 회계이익이 1000이 있는데 법인세 똑같이 30%입니다. 그런데 접대비 회계상 금액은 200인데 세법은 접대비를 0으로 본다. 0으로 본다. 즉 1000에 들어가 있는 비용 200이 있는데 세법에 이익을 비용을 0으로 본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회계상엔 비용시켰지만 세법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손금 불산입이란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그 다음 년도에 반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영구적 차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가 기간 기속 차이가 아닌 케이스들 올라갑니다. 자,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칠판에 적으면서 이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랑 되게 비슷하죠. 미지급이자도 비용이잖아. 근데 요거는 손금 불산입이 되고 나중에 손금산이 마이너스로 추인되는 거거든. 그거랑 비교해서 따라오시면 돼. 자, 손익계산서상 회계상의 이익은 접대 비용까지 차감된 손익계산서 회계이익이 얼마라고 적어주고 들은 겁니까? 1000이다 라고 제시한 거고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접대비가 부인되는 거예요. 접대비가 부인되는 겁니다. 소득금액으로 플러스 얼마가 증가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조정사항은 200. 이렇게 해서 법인세 신고서상 과세 대상 소득은 얼마가 나온다? 12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적어놓으신다? 여기 접대비용 부인이다 라고 적어드렸죠? 여기다가 세무조정사항 적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세무조정은 손금 불산입 기타 그냥 기사라고 쓸게요. 나중에 세법 공부하시면 기타 사유유출을 기사다라고 부르거든요. 기타 사유유출. 이렇게 해서 1200이 만들어졌고요. 곱하기 뭐 세율 30% 하면 이 회사가 세법상 납부할 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0이 되는 거죠. 이 360의 구성 내용을 잘 봐. 기본 회계이익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얼마가 있고 1000이 있고 이 법인세가 부인돼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얼마가 있는 겁니까? 60이 더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는 개념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물론 곱하기 몇 프로 해가지고요. 곱하기 30%에서 여기다 얼마? 60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와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0이 되는 건데 요 200은 그 다음 연도에 반대효과가 없어. 즉 추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소득금액 200이 가산만 되고 나중에 절감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감효과가 없다라는 건 60을 더 내기만 하지 나중에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인세 배분을 하지 않아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색깔을 제가 파란색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어드릴 거냐면 곱하기 30%는 제가 적긴 적겠지만 해당 사항 없음. 더 내고 덜 내는 세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덜 내게 되고 더 내게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거야.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변 쪽에 당기 법인세 부채로 부담하는 분이 몽땅 다 뭐 처리가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360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럼 무슨 개념에 적어놓으시면 돼? 발생 개념이지만 여기도 그냥 뭐라고 적어준다? 확정 개념은 아니고 발생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발생 개념으로. 물론 금액이 정확히 대응되진 않지만 어차피 2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회사가 이걸 벌금처럼 세금 60을 더 냈으니까 결론은 1000에 대한 세금 30%도 300도 법인세 관련 손실이고 요 200 때문에 더 부담하는 세금도 법인세 관련 손실이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다 곱하기 몇 프로한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0%에서 법인세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30%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640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조세 정책 목적으로 반대 효과가 없는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그건 해당 연대 즉시보다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굳이 여러분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굳이 말하면 이게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라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거야. 요 200에 대한 세금 내는 것도 뭐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이 1000에 대한 세금 내는 거 300도 뭐 법인세 비용. 그럼 요 두 가지 합쳐가지고 두 가지 다 몽땅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지금 당장 법인세 비용. 차이점 말씀드릴까? 얘는 대변 한계법인세 부채를 제가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았다가 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그 다음 연대 비용 잡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어 놨거든. 여기 분계 보시면 단기법인세 부채 360에 60을 제가 입업자산 잡아놓고 있다가 이거 그 다음 연도 추인될 때 입업자산이 뭐로 사라지는 거예요? 법인세비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접대비가 부인돼 가지고 세금 360, 60을 더 부담하게 되었잖아. 아니 30이 아니라 이거 60인데 미안해요. 200 곱하기 30%에서 60, 세금 60 더 부담하게 됐는데 요거는 그 다음 연대 비용 처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비용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당장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벌금 효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제가 분계 보세요. 단기법인세 부채가
입업자산 개념 안 나오듯이 즉시 뭐 처리가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 처리가 되는 거라고. 납부한 모든 세금을 지금 당장 비용. 그래서 이거는 세율 가지고 본다라면 3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30% 플러스 몇 프로가 된 겁니까? 6%가 돼버린 거야. 자, 플러스 6%는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36%다라고 적어놓도록 할게요. 즉 기본 세율은 30%지만 접대비 때문에 세금 몇 프로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 6%를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차이 조정하는 건 세율 30% 계속 맞아지게 되는 건데 금액 차이 조정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와 세법 간에 정확한 이 세율 효과가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는 말로 할게요. 1000이고 손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됐지만 그 다음 연도에 추인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냥 얼마로 가는 거예요? 1000으로 가고 납부세액 300을 즉시 뭐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 처리하면 그 다음 연도엔 지금 몇 프로가 정확히 맞아지고 있어? 30%가 또 정확히 맞아지고 있죠.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양가로 1번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오는 거, 양가로 2번 이연법인세 자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접대비용 부인, 기부금 부인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종합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거 이용해서 결과적 문제가 다 뭐 물어보는 거야? 이 1번,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4번에 이연된 소득인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이게 이제 몇 번과 관련된 거예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거기다 세율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연법인세가 되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차이 중 이연된 소득에 대하여만. 자, 여기다 제가 적어드릴까? 몇 번 상황이에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의 상황이죠. 여긴 소득금액이 이연됐잖아. 상황에서는 이연법세 자산과 이연법세 부채를 인식한다. 자, 줄치겠습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이연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효과 세율 곱하면 입법부채. 자, 이게 뭐예요? 지금은 마이너스, 나중에 플러스가 되면 법인세를 곱한 것만큼 세금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입법부채. 그 다음 지금은 가산됐지만 마이너스, 나중에 플러스, 다시 지금은 플러스로 가산됐지만 나중에 마이너스로 추인되는 것들은 세금 덜 내는 거니까 입법자산. 줄치겠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이연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당기 납부할 법인세가 10만, 1번 10만, 세무조정의 결과 인식해야 될 이연법인세 부채가 3만. 그럼 총 얼마 내야 되는 겁니까? 당장 내야 되는 거 10만, 어차피 나중에 더 낼 거 3만. 이연법인세 자산 얼마가 있다? 2만이 있으면 1번, 2번, 3번 이연법인세 자산 차변 쪽에 2만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차액으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은 항상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차액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왜? 자산 빼기 부채 변동액이 뭐의 변동액이에요? 자모대 변동액. 부채의 증가액 13만 원. 자산의 증가액 2만 원. 그럼 순부채의 증가액은 11만 원. 그게 몽땅 다 뭐로 넘어가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요 순서를 거치면 돼. 요 순서. 즉 뭐 일단 세법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을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연된 소득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입업 부채 내지 입업 자산을 인식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마지막 차액으로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입업 부채는 대변 쪽 계정 과목이고요. 입업 자산은 권리니까 차변 쪽 계정 과목이야. 그럼 당기 법인세 부채와 입업 부채와 입업 자산 변동액을 이용해서 뭘 찾아가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을 차액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다양한 게 복합된 상태 뭐 물어보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뭐 추가시키는 거예요? 저런 접대비 시분까지 추가시켜서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이용해서 저랑 같이 이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요거 실전형 문제가 아니라 개념용 문제예요. 간단한 개념용 문제. 보시죠. A회사의 X1년과 X2년 회계이익은 각각 50만 원씩이며 세무조정사항은 X1년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사항은 자 요거 가산할 일시적 차이 얼마가 있다? 15만 원이 있다. 자, 재무회계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란 말을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은 마이너스, 나중에 뭐 플러스로 반전되는 거. 그래서 미래 소득을 가지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 얼마가 있다라는 겁니까? 10만 원 있다라는 거죠. 요거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수업 목적으로 지금은 플러스 나중에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얼마가 있다? 10만 원이 있다. 그 다음에 접대비 같은 가산한 영구적 차이가 얼마가 있다? 8만 원이 있다. 소득금액. 요거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산한 영구적 차이니까 플러스만 있고 나중에는 조정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일시적 차이는 x 2년 중에 전액 회수되며 영구적 차이는 단기 순이익거래에서 발생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몇 프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30%가 아니라 20%다라고 되어 있네.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각 회계연도의 단기 순이익을 산정하시오. 이건 뭐예요? 기간 배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요. 이거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하면 금지예요. 금지. 자, 국제회계 기준은 요게 규정이에요. 법인세 기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기간 간 배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각 회계연도에 단기 순이익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는 그냥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전 회계이익 50만 제시했거든요. 자, 요거 문제 제시했습니다. 요거 어디 있어? 요거 제시했고 요것도 문제 제시했어. 1차년도랑 2차년도 법인세 차감전이익은 얼마다? 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것 제시했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당해 연도의 손금이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 입금 되는 거.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당해 연도엔 입금이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 손금 되는 거. 그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 15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 10만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가산한 영구적 차이, 접대비 같은 영구적 차이들이죠. 요게 뭐가 된 겁니까? 요게 손금 불산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조정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50만이라는 금액에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소득금액 조정. 여러분 세법에서 공부하는 세무조정이야. 세법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 요거 B라고 부르고 요거 T라고 부르고 요거 TA라고 부르는 거잖아. TA가 일시적 차이 2개, 영구적 차이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이 연도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세율급해서 1차년도 납부세액은 10만 6천. 그래서 법인세 기간 배분하지 않으면 단기 법인세 부채 10만 6천을 어디로? 법인세 비용으로. 2차년도도 55만 20%하면 11만 원이죠. 단기 법인세 부채를 어디로? 법인세 비용으로. 기간 배분하지 않으면 50만에 10만 6천, 50만에 11만 해가지고 세율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게 지금 몇 프로예요? 106 나누기 500 하면 이게 세율이 21.2%. 요건 세율이 몇 프로예요? 요거는 110 나누기 500 해가지고 이건 몇 프로? 22%의 세율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금액 맞죠? 오케이, 금액 맞습니다. 이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평균으로는 이게 지금 몇 프로예요? 21.6% 효과죠. 합치면 얼마? 100만 원이고 법인세 비용 합치면 얼마? 21만 6천 원이니까 21.6% 효과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금지 규정이고 양가리분이 국제회계 기준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역시 그냥 제가 개념용으로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오는 거로 말씀드렸죠? 그냥 이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개념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뭐? 세전이익 5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구적 차이. 이걸 재무회계는 뭐라고 부른다?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거야. 이건 지금 당장 더 걷어가는 거. 영구적 차이다, 영구적 조정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요 두 가지가 무슨 조정이에요? 요 두 가지가 일시적 조정이라고. 어떤 거에서 발생한 세무 조정인지 얘기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를 했죠? 입금 산입, 요거 입금 산입 10만, 손금 산입 얼마? 15만. 소득 금액은 얼마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얼마? 53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졌고 이게 신고서상의 금액이에요. 이렇게 적어드릴까? 발생주의 개념은 어디에 적어주는 거고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이고 요거는 법인세 신고서예요. 세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신고서 명칭들이 있죠? 요거는 신고서상 금액이에요. 그럼 53만이란 당연한 소득 금액의 세율 20%에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납부세액 만들어졌죠? 요걸 단기 법인세 부채다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럼 오는 과정에서 3개 건드렸잖아요. 그럼 거꾸로 가는 겁니다. 미래의 반대 효과가 있는 건 세금 효과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15만 곱하기 20%에서 3만. 가는 과정에 마이너스죠? 오는 과정에 뭐? 플러스. 요게 손금이지만 나중에 입금으로 추인되면서 부채가 증가하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은 입금이지만 나중에 손금으로 추인되면서 세금을 줄어들게 되거든. 방향성은 가는 게 플러스니까 오는 게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 다음에 요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8만 때문에 세금 얼마 더 내 분명히. 16,000의 세금을 더 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국가가 조세 정책 목적으로 지금 당장 다 과세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이 11만 6천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럼 11만 6천의 구성 요소를 보세요. 어차피 이 두 가지는 같던 걸 그대로 취소했잖아. 그럼 결국엔 11만 6천이라는 금액은 적지 마세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 곱하기 몇 프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20%에서 법인세 비용 11만 6천이랑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걸 분개로 보여주면요. 1번 10만 6천 단기 법인세 부채. 내년에 낼 게 얼마가 더 있는 겁니까? 입법 부채 3만 원 있는 거고 내년에 덜 낼 게 얼마가 있는 거예요? 2만이라는 금액이 있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을 반영해서 항상 법인세 비용은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은
차액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념용 문제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차액으로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시험은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 뭐가 남아요? 재무상태표 지금 당장 낼 건 얼마? 10만 6천. 내년에 낼 거 얼마? 3만. 내년에 덜 낼 거 얼마? 2만. 이렇게 잡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법인세 비용은 50만에 11만 6천. 이게 지금 세율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 하면 5116 나누기 500 하면 여기서 세율이 23.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3.2%. 3.2%가 왜 증가한 거예요? 요거 8만 곱하기 20% 때문에 16,000이 더 증가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세율이 세법상 세율보다 3.2% 회계상으로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똑같이 제시했죠? 50만. 그 다음에 전년도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추인이 있거든요. 위에 건 다 뭐고요? 일시적 조정 부인인 거고, 고객 그대로 반대로 플러스가 뭐로? 보이세요? 네. 플러스가 뭐로? 마이너스로 추인. 마이너스가 뭐로 추인? 플러스로 추인. 반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드리면 되는 겁니까? 일시적 차이 조정이자. 위에 일시적 조정이라고 적어드렸죠? 오케이. 이것도 일시적 조정 개념이에요. 위에 건 부인 개념이라면 밑에 건 추인 개념입니다. 가가지고 소득금액 얼마가 만들어져? 55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져. 세율 20%, 당기, 법인세 부채 여기 11만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면서 일시적 조정 2개 건드렸잖아. 그럼 이 2개 건드린 걸 반대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15만 곱하기 20% 여기도 세율 곱했으니까 각각에다 뭘 곱하는 겁니까? 세율 곱하면 15만 20% 3만, 10만 20% 2만. 가면서 플러스는 오면서 마이너스, 가면서 마이너스 오면서 뭐 플러스. 그럼 입법 부채 인식했던 거 사라지고 입법 자산 인식했던 거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 전년도에 넘어온 입법 부채가 사라지고, 전년도에 넘어온 입법 자산이 뭐 하는 겁니까? 사라져서 다 뭐만 들어주는 거야? 0만 들어주는 거라. 여기 제가 지금 가로 열고 적어놓은 게 뭐예요? X 1년도 말에 넘어오는 금액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액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차액으로 법인세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시험은 여기 물어보는 문제. 물론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개념용. 그러면은 당기 법인세 부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럼 보세요. 여긴 지금 세율이 정확히 몇 프로가 맞아져? 20%가 딱 떨어지잖아. 여긴 20%가 딱 떨어지죠. 왜? 여긴 뭐가 없어. 접대비 부인 같은 영구적 차이가 없으니까 회계상으로 부담할 금액이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 문제의 메인은 2차년도가 아니라 1차년도입니다. 접대비 부인에까지 있을 때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제가 따로 표를 만들진 않았네. 따로 표를 만들었다면, 자, 여기서 만들었다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50만의 법인세 비용 아까 얼마였죠? 11만 6천. 여기는 50에 얼마? 50에 11만 6천. 50에 50 아까 얼마였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11만 6천. 이쪽은 얼마였죠? 10만. 합쳐도 역시 얼마예요? 합쳐도 21만 6천이라고. 합쳐도 이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배분액을 한 결과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합치면 20만 6천. 어차피 다 뭐 차이밖에 없는 겁니까? 총 법인세 비용은 똑같아. 다만 귀속 시기에 이렇게 하면 23.2%, 23.2% 이렇게 해가지고 몇 프로? 20%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라고. 토탈은 어차피 하면 얼마입니까? 21.6%랑 똑같은 금액이 나오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자, 법인세 전체 법인세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법인세 비용의 귀속 시기를 바꿔주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법인세 배분액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의 개념은 끝났고요. 디테일로 넘어가서 이제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조금 쉬었다 와가지고 법인세 기간 간 배분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